하다가 김 변호사님 아내가 구속이 되니까 뭐 두세 번 실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저 때 왜 저렇게 부정을 했을까요? 그러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좀 중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시술을 했냐, 결국에는 뭐 시술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술을 언제 했느냐. 특히 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요일날 진료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프로포폴 사용 흔적이 나오니까 또 뭐 그날은 골프 치러 간 거는 맞는데 또 아침에 오전에 잠깐 동안 장모를 뭐 시술을 하고 간 것이다. 예. 라고 또 그래 말을 바꾸고 여러 차례 이상한 해명을 한 것입니다. 특히나 또 청문회 과정에서 맹세,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맹세하냐라고까지 물어봤는데도 저렇게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뭔가 비밀을 조금 보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다칠 것을 우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 또는 본인이 다칠 것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큰 비밀이다 보니까 외부의 누구의 부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라든지 예컨대 청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좀 감추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갑작스럽게 도대체 왜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박채윤 본인의 어떤 부인이 구속되어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 또 그것보다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혐의 자체가 또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의료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또 엄히 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의사 자격 면허나 이런 것들이 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심경 변화가 있어서 예. 특검에서 좀 진술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렇게 세월호 7시간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 때문에 그런데 특검은 유의미한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월호 7시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그런 부분을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박채윤 씨가 지난번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그 부인에게 예. 한 4,9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현금 한 3천만 원, 또 고급 명품 가방 등 이렇게 이제 준 걸로 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에 나오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까지 사안이 번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스스로 자신만 부인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겠냐 생각을 했을 텐데 부인이 그런 뇌물을 준 부분이 나오고 예. 부인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본인으로서 이제 뭔가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몰린 것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건 맞다라고까지 이제 인정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충 대통령한테 지금 뭐 2번, 3번 정도 했다라고 나오지만 더 횟수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술 비용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또 새롭게 이제 대두가 되는 그렇죠. 거죠. 비용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불을 했건 안 했건 돈을 안 받고 해줬다라고 해도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이제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준 것이 곧 대가성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박 대통령의 어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예. 지난번에 옷감 문제도 하나 논란거리가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쨌건 윤전추 행정관이 뭐 자신이 전달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바로 그냥 중간에 최순실 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냥 대통령과 김영재 원장 관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 부분이 좀 민감할 수가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보세요. 이 치료비 문제인데 대통령을 시술하러 간저에 갔는데 거기서 대통령한테 돈을 현금으로 뭐 카드기를 들고 갔을 리도 없고요.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는 돈으로 지급했다라고 할 거고 김영재 원장도 아마 받았다고 부인이 할 지금 거고. 뇌물죄로 들어갔는데 본인도 그게 아무리 뭐 수천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 시술 자체가 그렇게 비싼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3-4번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3-4번이라고 얘기한 거는 청문회에서 증언으로 5회 정도 청와대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 많아지면은 본인이 무슨 곤란해지잖아요. 위증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3-4번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1,000만 원 안쪽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뭐 시댁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뭐 그렇게 저는 진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뭐 김영재 원장도 현금으로 받았다. 뭐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근데 김남훈 변호사님 네. 이번에 이 김영재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문 분야가 부작용 교정 수술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미용 수술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다.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금 예. 진술이 나왔는데요. 그 김영재 원장의 아는 사람의 익명의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다 이제 뭐 피부과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전문 분야가 있는데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필러 수술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오히려 이거보다 이 김영재 원장의 전문 분야는 필러 후에 이렇게 멍자국이나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재 원장이 네. 필러 시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리프팅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않고 예. 오히려 그 후에 발생한 어떤 부작용들을 치료하는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4년간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 기자단이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30여 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렇게 있었죠. 여러 차례가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작은 이렇게 바늘 자국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떠나서 지금 보게 되면 약간 바늘 자국 부위에 멍자국이 이런 게 예, 여러 예, 차례 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30여 차례의 이런 어떤 멍자국의 부작용들을 조금 치료하기 위한 시술들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새로운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선진료, 이영선 행정관도 비선진료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좀 마지막까지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예. 대포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민 원장님. 최순실 씨 이것도 이제 장시호 씨가 얘기를 한 건데, 네. 잘 때도 품에 안고 잤다. 대통령 전화를 꼭 받아야 했었나 봅니다. 참, 웃어서는 안 되는데, 참 네. 웃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에피소드가 되는데요. 잘 때도 품고 자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또 빠뜨렸대요. 네. 그래서 그 드라이기로 하루 종일 또 말렸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언제 어느 때 전화 올 줄 모르니까 최순실 씨가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디 마트에 가서 또 한번 잃어버렸대요. 예. 저 마트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장시호 씨가 좀 농담을 했나 봐요. 예. 이모가 지금 분실했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 대통령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대통령께서 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나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떻게 하고 농담을 또 했더니 최순실 씨가 정색을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직접 통한 이 차명폰에 대해서는 예. 엄청난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특검 도움이 아닌 도우미가 된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담이지만 국회의원을 보좌관하는 분들이요. 좀 예. 중진급 국회의원들 보좌하는 분들은 샤워하러 갈 때 방수 주머니 안에다 휴대전화를 넣고 샤워를 해요. 저희도 기자들 예. 초년병 시절에 그렇게 하고 다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잘 때까지 해가지고 들고 자는 사람이 한 번은 빠뜨리고 한 번은 마트에 잃어버리고 좀 부주의한 건 아닌가요, 이거? 예. 아마 여러 개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럴 수 되는데요. 있겠네요. 예. 사실은 이제 저 차명폰을 어떻게 지금 썼느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번호에 저장된 것은 안봉근 비서관과 최순실 씨 정도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차명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윤전추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영선 행정관이 이거 차명폰을 들고 다니다가 예컨대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했을 그런 가능성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명폰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썼다라는 어떤 정황 진술이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전추 행정관이라든지 이영선 행정관에게 다시 한번 특검이 수사를 해서 물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지금 이 나오는 화면이 뭐냐면은 초창기에 특검에 이제 소환됐을 때 장시호 씨 모습하고 최근에 이제 들어갈 때 모습인데 소극장님 차이가 확연하죠. 지금 이제 장시호 씨는 마음은 좀 홀가분하죠. 처음에 이제 잡혀 들어가서 구속됐을 때는 한 2번 정도 조사를 받을 때는 본인도 다 부인했습니다. 네, 이런 거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생겨났고 다시 그리고 예. 이게 지금 내가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 확보한 자료들을 보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털어놓는 쪽으로 가니까 마음은 좀 편안한 상태가 됐고 예. 지금 보면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의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된 비리 거기에서도 똑같이 장시호 씨가 이미 합격 통보 정식으로 나기 전에 벌써 문자를 예, 받았다 예. 이런 얘기를 다 했으니까 또 김영재 원장 아까 나왔지만 김영재 원장의 그 부인 박채윤 씨가 하는 그 YJ콥스 메디컬 관련 서류를 또 최순실 씨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예. 했고 등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시호 씨로서는 그 본인이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지만 그 죄는 제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협조할 수 있는 건 다 협조하겠다. 뭐 그런 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대포폰을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입장 말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요. 고영태 씨의 그 녹취 파일에 있는 것처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시도 같아요. 때도 전화가 고영태 씨가 얘기했잖아요. 뭐 VIP는 최순실을 의지하고 최순실은 본인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항상 어떨 때는 1시간 내에도 막 서너 차례 통화를 한다 할 정도로 그런 그 녹취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아무튼 대통령께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또 본인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최순실 씨한테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나서 어떤 그 시행하고 이런 데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